오늘은 뭐가 궁금해요? 네, 초록이 홍합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초록잎 홍합이 뭐냐고. 홍합 잎 주변에 초록 색깔을 띠는 홍합을 보고 초록잎 홍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뭐라 말해? 그린 립트 머슬이라고 말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 초록잎 홍합이 뉴질랜드에서만 나오는 줄 안다. 뉴질랜드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에요.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도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속지 않고 살 수 있는 꿀팁을 하나를 제가 알려드릴게요. 제가 몇 년 전에 제약회사 사람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했는데 다른 아시아 지역에서도 초록잎 홍합이 나온다는 말을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사람용 말고 이렇게 동물용으로 나오는 것들은 다른 나라에서 만들어진 초록잎 홍합을 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근데 잘 알아야 되는 게 뉴질랜드 초록잎 홍합만이 기능성으로 인정받았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제가 다시 설명을 해줄게요. 어쨌든 구별할 수 있는 꿀팁은 뭐냐면 뉴질랜드 초록잎 홍합은 학명으로 페나 카날리쿨루스라고 말해. 다른 아시아에서 나오는 초록잎 홍합은 페나 비리디스. 속지 않으려면 그 학명으로 구분해야 된다는 거. 알겠죠? 그러면 왜 뉴질랜드에서만 자란 초록잎 홍합만이 기능성 원료로 인정받았냐? 뉴질랜드 초록잎 홍합은 뉴질랜드라고 하는 차갑고 깨끗한 바다에서 자생하는 플랑크톤을 먹고 자란단 말이에요. 근데 이 플랑크톤은 뭘 먹고 자라냐면 자신의 몸 안에 있는 염속소를 통해서 태양 에너지를 합성시켜서 영양분으로 만들어요. 근데 호주하고 뉴질랜드가 자외선이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암 발병률이 세계에서 1위잖아요. 그런데 이 플랑크톤이 태양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항염 물질을 만들어내기 시작했어. 그게 ETA라고 하는 건데 그 ETA가 얼마나 강력하냐면 생선 오메가3보다 150배 또는 200배 과학적으로 염증을 억제하는데 굉장히 탁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밝혀지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어떤 원리로 ETA가 염증을 억제시키나요? 그 원리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 약국에 가면은 처방되는 비스트레이트성 항염제 있잖아요. 그 원리가 뭐냐면 세포막을 구성하는 아카리돈산 그리고 염증을 유발시키는 류코트리엔, 프로스타글란딘 이게 같이 만나면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심플하게 이게 서로 만나지 않도록 그 경로를 차단시켜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원리란 말이에요. 근데 이 초록잎 홍합도 그 안에 들어가 있는 ETA라는 성분이 그 경로를 차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염증을 억제시킨다. 이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된 거죠. 근데 왜 초록잎 홍합이 이게 각광을 받았냐? 그거예요. 왜냐면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같은 경우는 부작용이 생긴단 말이에요. 근데 초록잎 홍합 자연에서 추출한 거는 씨푸드 알러지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곽광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왜 약국에서 처방되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가 부작용을 일으키냐?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릴게요. 자,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그 소염 중에 뭐가 있어요? 뭐 아스피린도 있고, 뭐 이부프로펜이 있고, 세레콕시브도 있고, 비교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는, 그리고 나프록센도 있죠. 공통적으로 어떤 부작용이 있냐면 COX2라고 하는 그 프로스타글란딘을 낮출 때 COX1이라고 하는 것까지 같이 낮춰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COX1이라고 하는 거는 위장 점막을 보호하기 때문에 이게 아주 중요한 성분이야. 근데 이것까지 같이 떨어뜨리면 당연히 위장장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장장애가 있는 분들에게는 추천을 안 하고 또는 위장약과 같이 처방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COX1이 과도하게 이제 올라가 버리는 밸런스가 깨진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렇게 되면은 혈액이 응고돼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신 고령이신 분들, 어르신들에게는 잘 처방이 안 돼요. 그뿐만 아니라 당뇨병 이런 질병이 있으신 분들한테는 추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류코트리엔을 활성화시켜. 그래서 또 생성을 시키는데 이 류코트리엔이 생성이 되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기관지가 있죠. 이렇게 수축이 된단 말이에요. 기관지가 이렇게 수축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 있을 거 아니야. 이 천식 있는 분들은 먹으면 큰일 나죠. 이제 그런 분들한테는 추천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작용이 없는 이 천연 염증 치료제인 초록잎 홍합이 각광을 받는 이유가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은 초록잎 홍합 오일을 먹을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러면 자 이럴 수 있잖아요. 초록잎 홍합 오일하고 그런 약국에서 판매되는 비스트레이트성
소염 진통제하고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염증 수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냐 이거 궁금할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찾아봤죠. 임상 시험, 동물 실험을 통해 가지고 나왔는데 염증 수치 있죠? 그냥 똑같아요. 똑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같이 줄어들어요. 염증 수치, 통증 수치가. 이거 얼마나 대단해요. 이게 바로 ETA라는 성분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정제를 먹으면 부작용이 일어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먹는 이유는 골 관절에서 염증이 생기면은 이게 자연적으로 몸에서 빠져줘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빠지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나냐면 연골하고 그리고 뼈까지 괴사를 시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그 염증을 빼주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드시지 못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천연 염증 치료제를 먹어야죠. 그게 바로 ETA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 초록잎 홍합 오일이란 말이에요. 뉴질랜드 초록잎 홍합이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효과가 있는지 알려졌냐? 그 이유는 해안 지역에 사는 뉴질랜드 마오리족이 내륙 쪽에 사는 마오리족들보다 관절염이 적은 거예요. 건강하고. 그래서 알고 봤더니 초록잎 홍합을 생식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쪄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주식으로 먹고 왔다고 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게 천연 치료제로 동물이나 사람들에게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왔어요. 그러다가 궁금할 거 아니야. 이게 어떤 성분 때문에 이게 관절에 좋은지. 그래서 1961년도에 아로마라고 하는 회사가 알아봤더니 그 안에 퓨린 지방산이라고 하는 ETA라고 하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성분 때문에 관절 염증에 좋다라고 하는 것이 밝혀지게 된 거고 초록잎 홍합 안에는 글리코사미노글리칸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게 GAG라고 하는데 그게 엄청 중요한 연골의 주성분이거든요. 그게 들어가 있는 거였어요.